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고용 지표는 부진하게 나왔는데 서비스업 지표는 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내릴 것 같은데 경기 침체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 뭐 골디락스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빅테크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애플과 알파벳이 강했는데 오늘은 아마존이 4% 넘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3,200 넘어가서 3,250 근처 가면 외국인들 수급이 좀 약해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연속 매수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도 계속 매수한다라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매수할 때 어떤 업종을 매수하는지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중요한 추세 구간,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 구간에서 상단에 와 있거든요. 이걸 돌파하면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오게 될지 오후장의 흐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고 러셀 2000 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에 대한 걱정은 덜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자신감을 갖게 된 건데, 뭐 업종으로도 유틸리티 빼놓고 다 올랐어요. 예, 유틸리티 빼놓고 다 올랐고 1% 이상 올라간 업종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이슈들을 보면 8월 ADP 민간 고용이 54,000, 그러니까 예상치 하회했거든요.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그리고 여기에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덜 고용하고 그러니까 일자리 그만둬가지고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들은 예상보다 많아지고, 그러니까 고용은 좀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또 서비스업 지표는 또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고용은 좀 둔화될 조짐이 있는데 경제 자체가 뭐 침체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금리는 내리되 침체까지는 아니고 골디락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금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4,000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고, 만약에 연준의 독립선까지 훼손이 되면 5,0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준의 독립선 훼손되면 금리 올라가고, 그리고 달러는 약세 보이면서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지위가 약해지고, 이러면 투자자들이 그럼 금밖에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연준 독립성 훼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스티브 미란 이 사람이 지금 차기 연준 이사로, 사실 임시직이긴 한데 내년도 1월까지만 이사직 수행하고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데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하죠. 여기서 뭐 연준 독립성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 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독립성을 존중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뭐 표면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의지가 강도가 좀 약해진 거 아니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된 측면은 있죠.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잡시는 임시직이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유지할 거다. 다만 이제 연준 이사를 맡는 동안에는 잠시 휴가를 낼 거다. 그래서 잠시 이사가 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좀 내놨고요. 그리고 존 윌리엄스, 이 사람이 뉴욕 연은 총재죠. 고용과 물가가 전망대로 간다면 금리 인하 가능하다. 근데 이제 언제 내릴 거다, 이런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열려 있다라는 점을 이제 살짝 내비친 정도,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최근에 관세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관세 정책은 위법이다. 미국 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는 판결을 냈잖아요. 근데 설령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무역법이나 관세법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관세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다. 다만 이제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불확실성이 조금 논란이 될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유가가 안정돼야 되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미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금리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더라고요. 4.5% 미만을 유지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베센트 장관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가 4.5 안쪽에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증시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나온 주요 뉴스들은 이 정도였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나온 지표들이었는데 8월 ADP 민간 고용.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이라는 건 뭐냐면 ADP라는 회사가 그 급여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원들 이 사람한테 이만큼 월급 줬어, 저 사람한테 저렇게 월급 줬어 이런 걸 이제 입력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걸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번 달에 신규 고용이 얼만큼 늘었구나, 줄었구나 이걸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5만 4천. 예상치가 6만 5천에서 7만 5천 사이였고 지난달에 10만이 넘어갔었는데 지금 5만 4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업종별로는 이제 뭐 늘고 줄고가 이제 구분이 되긴 했는데 예상치 감소한 거는 좀 걱정스럽다. 뭐 고용이 둔화됐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터무니없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감소한 것도 아니고 늘어나기도 했고 그 전전달 추이로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또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고용이 둔화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경기 침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ISM 서비스업 지수. 이거는 이제 제조업체들 말고 이제 매장에서 매출이 올라오는 이런 어떤 서비스업을 바탕으로 이제 설문을 했더니 지난달보다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예상치가 51이었는데 52가 나왔거든요. 근데 세부 항목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신규 주문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신규 주문이 확 올라가서 주문이 늘었다라는 거는 뭔가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거 이제 내막을 알고 보면 그 업체들이 연말에 제품 가격이 또 올라갈 것 같다. 관세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참고 하다가 관세 때문에 에이 안 되겠다 올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많이 주문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신규 주문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기가 괜찮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용 데이터가 조금 기준선 50 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달보다는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용 지표와 ISM 서비스업 지표를 본 투자자들의 입장은 아 금리는 어쨌든 내릴 것 같다. 근데 경기 침체 걱정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뭐 골디락스 상태로 본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 보면은 4.3% 올라가서 막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계속해서 내려와서 오늘 기준으로는 4.16%, 10년물 기준으로 4.16까지 내려와서 금리 인하를 거의 당연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요.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97%. 예, 뭐 이거는 뭐 FOMC 회의에서 금리 안 내리면 이상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경기 침체 걱정은 없다 보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주들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종목 없이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글에서 이제 자체 AI 칩 개발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그렇게 강하게 이제 주도하진 않았고 어제는 이제 애플하고 알파벳이 급등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4%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은근히 막 호재성 뉴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외신에서 보는 가장 큰 결정적인 재료는 그 아마존에서 위성 사업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위성 사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항공사 계약을 따냈다더라. 이제 항공사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 통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관련된 서비스를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인도에서 또 이제 뭐 뭔가 이제 제휴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사업 진출을 했는데 핀테크 사업인데 그게 대출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다각화,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또 제휴 이런 것들이 다 어필이 되면서 오늘 은근히 또 호재성 재료가 많다 보니까 4% 올라가면서 이제 견인을 했고 브로드컴이 이제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시간 내에서는 약간 빠지면서 출발했는데 그 이유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강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6%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등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급이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사실 2주 연속 이제 하락에 이제 2주 연속 음봉이 나온 것 때문에 살짝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5주선 회복을 하고 양봉으로 돌아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래서 좀 추세가 좀 걱정되는 시기에서 이번 주에 잘 올라왔다라는 점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대목이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 동향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올해 매수로 돌아서려는 시도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최근에 좀 매도를 해서 걱정이 됐었는데, 보면 추세적으로 매수했다가 세게 매수 들어왔다가 한번 눌러주고 또 매수 들어왔다가 눌러주고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일정한 패턴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탈했다라기보다는 좀 숨고르게 하고 다시 매수로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오는 걸로 일단 추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까지 매수가 들어오는지. 근데 오늘이 중요한 게 3,200, 3,250 사이에서는 외국인들이 소극적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오늘 초반에 그 구간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져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계속 해주는지, 특히 이런 자리에서 3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면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주봉에서 120주선에서 계속 줄타기 하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그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점과 저점이, 그 고점은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그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의 상단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뭐 810 가고 다음 주에 820 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추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불안정한 추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평선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평선이 몰려 있는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시도가 된 건데,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게 지난 5월 말, 5월 말에도 그때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급의 특징이 뭐였냐면 개인이 매도하는 날이 많았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잖아요. 이평선 몰린 자리에서. 지금이 이평선 몰린 자리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점이 낮아지던 추세를 벗어나서 이제 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종목이 뭔가 좀 주도하는 종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빼고 오늘 뭐 3,000당 제약, 뭐 또 이것도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 보면 최근에 어제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 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보면 계속 음봉이에요.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3주 가까이 음봉이 일방적으로, 3주 동안 양봉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추세적으로 움직이려면 대형주 중에서 발목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쉬는 종목은 있어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근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에코프로비엠 고점 올라갈 때 이즘이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알테오젠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즘이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면에 이즘이 저점이 돼야 되는 자리에 거의 근접해 가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여기서 조금 더 빠지는 정도에서는 저점 나오고 이즘에서 이제 반등이 또 나와야 되는 위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대로 좀 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최근에 이제 한알령이 해제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좀 빠졌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서 엔터주도 이제 발목 잡지 않고 좀 흐름이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오늘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제 반도체 내에서는 종목별로 좀 부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엇갈렸죠.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이 있었고 좀 주춤한 종목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음목 맞았던 종목군들이 이 위치에서 이제 강하게 돌아서면서 움직임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3대장이 두산테스나 원희가 EPS, 유니셈이었는데 지금은 유니셈, 뭐 유니테스트,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신 3대장이 됐잖아요. 근데 기존에 어떤 강세 보이다가 쉬는 종목들까지 다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주요 업종들이 좀 안 올라가고 어떤 건 강하게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고 이렇게 시소가 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아시아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로 움직이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가짜 싸움이죠.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가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좀 금리 인하 기대로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박스권 상단에 근접하면 외국인들이 소극적으로 바뀌었었는데 여기서 다시 적극적으로 바뀌느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저항대가 돌파가 되고 있는 위치인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서 이 상단을 넘겨서 810, 820까지 가는 시도가 나올 거냐 아니면 오후장에 음봉으로 바뀔 거냐.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뭐 반도체, 제약, 조선, 방산, 코스닥에서는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엔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룹에서 양시장에서 두 개 업종 정도가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좀 메인으로 부각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전강 후약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없다라면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건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그 메가세븐과 S&P 500의 EPS 차이,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의 어떤 그 차이.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물론 이제 앞으로 12개월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전망을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 나오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 S&P 500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메가세븐이 일방적이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미국은 항상 시장이 올라요. 예, 1년 약세장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는 시장인데 대신 되게 차별화가 심한 시장입니다. 그런 미국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게 그 반등장보다 상승장이 어렵다. 대응하기는. 반등장은 웬만한 종목이 다 올라가지만 상승장은 메인 주도주가 확 올라가고 나머지는 어정쩡한 게 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령 시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때는 또 역시 차별화장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져갈 거냐 또 어떻게 분산해 놓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서 이렇게 시장이 어정쩡할 때 좀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